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영상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뭐 의사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봤었을 때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만하다라는 근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뭐 제 친척이나 지인 중에서도 의사가 많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집값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수도권 주요 지역이나 서울에서도 주요 지역에만 한한 거죠. 뭐 제가 있는 은평구나 뭐 이런 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조금만 내려가서 마포라던가 그런 데만 가도 15억짜리, 뭐 17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을 과연 누가 샀을까? 제가 최근에 제 지인도 샀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미술 작가의 소득과 의사의 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소득이 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수입이 일정치 않아요. 이번 달이나 과거에 잘 벌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음 달이나 내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기를 타지 않는 고소득자는 제가 봤을 때는 의사입니다. 물론 다른 사자 직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뭐 세무사나 이런 것도 경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개인 사업자들이 세무를 맡겼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어려워지면은 세무도 그냥 좀 줄인다라던가 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경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요즘에 연애 시장이나 결혼 시장을 봐도 알죠. 의사면은 그냥 요즘에는 가장 최고. 사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의사라고 무조건 사람들이 좋게 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뭐 의대 정원이나 이런 것도 치열해지는 게 더 이상 우리나라에 남은 좋은 직업은 의사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제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가서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뭐 지역마다 조금 빈대도 있고 하겠지만 뭐 제가 가는 병원들은 가면 항상 대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제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 되는데 당연히 노인이 많을수록 병원에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뭐 참는다 젊었을 때처럼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아무튼 뭐 앞으로도 의사가 가장 유망한 직종이라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 물론 뭐 의사도 힘든 사람도 있고 안 힘든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직종을 봤을 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더 알 수 있냐면요. 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이나 뭐 부산, 대구 이런 데를 전시를 하더라도 서울하고 부산, 대구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서울 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가나 의사나 전문직이나 직장인이나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작품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랑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좀 고소득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양한 직종에서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작품을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소도시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구, 부산만 가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80% 이상 90%까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컬렉터들의 대부분이 의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사람들이 요즘에 뭐 지방 소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들은 소멸돼 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학교가 폐교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 같은 곳도 뭐 강남이나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구 부산처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 수도권의 외곽 지역 이런 데가 대구 부산이 미래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수도권에서도 물론 대구 부산만도 못한 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내수가 굉장히 좋지 않고 지금 내수로 돈 버는 데는 은행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내수에서 지금 돈을 좀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물론 그분들도 힘드시긴 하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서 월등히 결혼 시장에서도 남자 의사다라고 그러면은
거의 뭐 프리패스의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스카이캐슬에서도 나온 거고. 어쨌든 지방에서 그림을 살 만한 그런 안정적인 고소득인 사람들이 의사밖에 없다. 뭐 나머지는 약간 전문직들이 있기는 하지만 큰 컬렉터들은 어쨌든 대부분 의사였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자, 그러면은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물론 의사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뭐 적어도 그냥 한 연봉 2억 정도는 꾸준하게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의사 집안이라고 하면은 집안도 약간은 부유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는 아니, 금액을 얘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2억을 앞으로도 뭐 내가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막 이렇게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뭐 컨센서스는 없거든요. 당장 10년 동안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은행권에서도 의사한테는 대출을 굉장히 잘 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당연히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현재 15억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서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자, 지방에도 10억짜리, 15억짜리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직업군으로 한정을 한다고 하면은 의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3, 40대에 15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하면은 이제 50대, 40대 이럴 때는 뭐 한남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30억, 40억대의 집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저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냐, 평균적으로 2, 300 버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의 집값 상승은 가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 상승이 진짜다 가짜다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할 겁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핀셋으로 양극화가 될 텐데, 자,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이 앞으로 오르고 이럴 때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의사들이 어떤 지역에 살고 싶어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내가 의사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살고 싶을 거고,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의사의 사모님들이 어디서 살고 싶어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지방의 의사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지방에서만 그냥 집을 사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봤었을 때 그 수요들이 서울로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서울에 있는 뭐 부동산, 뭐 강남 아파트라든가 한남동 이런 데를 사가지고 집값들을 막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서울이라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확실히 서울에 더 이렇게 문화적인 혜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가족은 서울에 사는데 본인은 지방에 있다라든가 이러한 경우들도 되게 많죠.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봐도 본인 집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막 저기 경기도 아니면 그러니까 전라도 막 충청도 아니면 경상도 이런 데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지방에 있던지, 내가 비록 병원 자체는 어디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지방이라고 의료비가 더 싸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뭐 거기서 잘 되는 병원 의사다라고 하면은 서울 아파트를 충분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왕 집을 사는 거 서울에다가 살고 뭐 자녀들 교육도 서울에서 시키고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서울에 아파트를 산 지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대충 얘기를 하자면은 한 17억 정도, 17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모님 지원을 뭐 처음에 결혼했을 때 조금 받았을 거고,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정적으로 뭐 2, 3억 정도의 수익을 거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는 자세히 지금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저도 제가 이 정도 가격의 아파트를 살려고 대출금리가 조금 낮아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살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면, 내가 소득이 최저 그냥 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은 무리를 해서 산 거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분도 이게
약간은 고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보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나 어차피 이거 조금 손해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이게 올라갈 거다 막 이런 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이것저것 이제 나이도 먹고 뭐 애도 낳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버는 돈도 있고 이거 그냥 매수를 한다고 해서 10억, 17억짜리 집을 사서 막 그렇게까지 내가 가게가 쪼들리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뭐 이런다고 해봐야 이거 아파트는 그냥 9평 84제곱미터 그런 거잖아요. 그냥 평범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막 뉴스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럭셔리하게 절대 못 살아요. 서울에서 뭐 의사라고 해도 어쨌든 뭐 이분에게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뭐 학군도 그냥 나쁘지 않고 꼭 강남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 강남은 아니죠. 강남까지 가려면은 뭐 의사도 사실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들만 또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나이 때 뭐 50대가 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줄어들고 거기에 산업이나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그러한 와중에 거의 컬렉터들의 8, 90%가 의사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돈을 벌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인데 그 의사들이 사는 데가 좀 비싼 동네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돈이 많은 의사나 뭐 자본가들이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데 지금 같이 조금 이렇게 불안하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이다. 근데 다 의사가 샀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망하고 부동산이 망해도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아니면은 태국이나 베트남 가도 이 사람들이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억짜리 부동산들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차피 부동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매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에서 뭐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를 전체에서 한 20%만 의사다 돈이 많아서 많은 의사들이 그거를 산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매수로 들어올 유입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약간 막 소멸되고 학교도 없어지고 이런 지역에 살고 싶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살다가도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더 좋은 입지로 올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런 데서 병원도 개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에서도 막 월급을 더 준다 그래도 의사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의사들이 안 가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한 여성들이 거기까지 가기 싫어하는 것도 있죠. 요즘에 아무래도 의사랑 결혼한 여성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돈도 있는데 뭐하러 그런 인프라도 없는데 사냐. 일단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뭐 부동산을 사자. 이러한 수요들이 전국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이러한 아파트들을 이러한 가격으로 산 게 뭐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할 지언정 엄청난 무조건 영 끌이고 이 사람들이 막 투기성으로 하고 막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 제 주변에 최근에 매수한 사람도 알고 보니까 아, 그 사람이 의사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살만했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은 돈을 적게 잡아도 그냥 한 많이 못 모아서 그러니까 의사라는 기준 하에서 5억 정도밖에 안 모았다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한 2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상반기에 한 10억 정도 대출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무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10억의 대출금을 갚는다라고 그러면은 그 대출 금액이 엄청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연봉이 받쳐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냥 못 낼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의사들을 보면은 지역 경제와 부동산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돈 버는 사람들이 의사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쪽 경제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전쯤부터 완전 의사 열풍이 불고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이 막 의사밖에 없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암울한 미래를 알려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의사들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도 계속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부동산이 있는 한 그런 고가의 부동산들은 제가 봤었을 때 떨어지지 않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거 신경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의사인 사람들은 일단은.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하락 쪽으로만 보거나 너무 상승 쪽으로만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저런 아파트를 누가 사나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